네, 또 일주일이 후딱 지났네요. 시간 참 빨라요, 그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요? 네? 똑같은 일이 반복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나이가 들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시간은 참 요소와 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한 거는 소화기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었고, 물론 이제 아프 심혈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근육, 뼈, 뭐 할 거 다 이제 우리 뭐 뇌까지는 잘 안 다뤄주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몇 가지들 공부를 했었잖아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했었고, 육류의 피해라든지 밀가루의 피해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난 시간부터 이제 뭐예요? 그래, 그런 거 다 피하면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200살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200살에. 물론 온전히 부모님한테 받은 몸을 가지고 200살을 영위하게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최대 살 수 있는 나이가 125세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125세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뭐 얘기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기면은 하여간 이게 라이브나 하여간 되게 재밌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125세. 125세. 왜 125세라고 이제 우리 인간이 타고난 수명이 125세냐면, 성장 원래 포유류들, 그러니까 어미 젖을 먹고 자라는 모든 동물들은 성장기에 5배를 살게 돼 있거든요. 구조상, 인체 구조상. 그러면 인간이 완전히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전전뇌까지 다 발달하는 시기가 25세거든요. 25세 곱하기 125, 아니 5 하면 125세 딱 나와요. 그게 이제 중간에 잘못된 식습관이나 뭐 우리의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화식이라든지, 화식이라고 하는 건 불로 조리해서 먹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질병에 걸리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염돼서 뭐 이렇게 사망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수명을 다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동물들이 먹고 살듯이 자연적으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원래 타고난 인간의 수명은 125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5세를 타고났는데 이제 과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200세까지 도전을 하는 거죠, 인간이. 근데 저는 뭐 이제 뭐 딱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는 건 아닌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죠. 그럼 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을까? 그 성경의 얘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돼지가 인체 구조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신명기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음식에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건 먹지 마라, 이런 건 먹어라. 근데 사막지대에서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구조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먹으면 흡수가 빨라서 해로워. 사실은. 그래서 인공장기나 이번에 뭐 귀 다 만들어내죠. 지금 돼지에 이식시켜서. 왜 돼지한테 이식시킬까? 인간하고 창자 구조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비슷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럼 우리가 과연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공부한 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죠. 결국 결론은 뭐겠어요? 응? 그렇죠. 잘 먹고 잘 산다는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결론은 뭐겠냐고. 아이씨,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지 결국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현대인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질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했어요? 살해, 뭐 20대 애들 살해 세 얘기하고 끝났잖아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9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못 먹으면 범죄자가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또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동서양의 학자들이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발표한 거예요. 뭐요? 잘못 먹은 음식이 범죄까지 높인다는 거죠.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이런 학교에서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판기를 다 빼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졌고 또 폭력 사태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나쁜 식사는 화를 잘 내고 조그만 스트레스도 참지 못하는 경향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급격하고 짜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95페이지에 보게 되면 범죄 소년에게 알루미늄이 가장 많고 납, 카드뮴이 그 다음으로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반면 영양소인 칼륨, 망간이 적었습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 미네랄은 적고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요즘 아이들은 뭐 예의가 없어, 버릇이 없어. 물론 이제 뭐 그게 단순히 음식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지만 그런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아이들도 정말 얌전히 식당에 가서 앉아서 먹고 싶은데 몸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신경계들이. 또 이게 슬픈 얘기가 또 나오는데 97페이지에 보게 되면 10년 전 일본에서는 중학교 2학년생이 집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다. 이 아이의 정신감정을 했더니 중증의 뇌위축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아이의 엄마가 죽기 며칠 전 친구에게 아들 방에 들어가 보고 놀랐다. 캔 깡통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살해당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게 심심치 않게 많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아직 그 살해까지는 없었다 치더라도 뭐 제가 아는 예전에 경희대학 교수님, 경영학과 교수님도 뭐 그랬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없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폭력적이 되고 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00페이지에 보면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어떤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랬더니 이 오사와 히로시라는 박사가 일본까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선조가 옛날부터 먹어온 식사가 가장 좋습니다. 서양화된 식사가 큰 문제입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예전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패스트푸드 회사의 전략입니다. 어느 햄버거 기업의 간부는 방송에서 일본 아이들을 된장이나 간장의 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업선전의 소비자들이 휘말리고 있습니다라고 뭐 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 엄마들부터도 요즘 아이들 생일 파티, 요즘 이제 그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생일 파티를 어디서 해줬느냐는 거예요. 전부 패스트푸드점이었거든요. 거기서 오늘 마음껏 먹어라. 그 다음에 돈 지어주고 어디 보냈어요? PC방 보냈죠. 초등학생 애들은. 걔네들 노래방 안 보내지. 네, 본인이 노래방 좋아한다고. PC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먹은 것도 칼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가서 폭력적인 게임을 계속을 해요. 그 아이들이 진정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더 날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그 고통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뭐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103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치료한다는 것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했더니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될수록 뇌의 기능은 더 좋아집니다. 결국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들이 어때요? 먹이긴 먹이죠. 근데 합성을 먹인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석유에서 추출되는 게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먹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이게 별로 이렇게 몸에서 더더욱 나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슬픈 거예요. 또 요즘 아이들 버스를 타보면 젊은 친구들인데 제일 짜증나는 게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양발을 그렇게 달달 떨 수 있는지 몰라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떠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몸에 뭐가 부족하냐면 구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미네랄이 부족한 거예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다리를 이렇게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면 왜 심장이 서요? 그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안정하니까 계속 달달달달 떠는 거죠. 굴이 달라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죠. 이해를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뭘 먹어요? 패스트푸드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먹고 감자튀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한 미네랄은 점점 부족하니까 다리를 한 다리 떨다가 이제 양 다리를 다 떠는 거죠. 어른이 떠는 게 더 보기 싫더라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남자 어른. 마찬가지예요. 남자 어른 진짜 심하게 떠요. 그 구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분 혼자 사는 분일 거예요. 아니면 같이 살더라도 골반이 갇혔고 젊었을 때 잘 못해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젊었을 때. 그래야 나이 먹어서도 밥 한 술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저도 남자지만 불쌍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스로 챙기셔야 돼요. 누가 챙겨주길 바라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스스로 챙기셔야 돼요. 그거는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 이 시절에서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각자 도생하는 일밖에 없어요. 또 여기 106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국의 페인골드 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왜 질병에 걸리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건데, 아이들의 과동증, 그러니까 과잉 행동증이 식품 첨가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각종 연구와 사례를 보고함으로써 현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의 폐해를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는 단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 다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무엇을 먹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1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즘 아이들은 설탕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책이 나온 게 한 10년도 더 된 책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에 나왔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002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18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설탕에 묻혀 산다고 했어요. 근데 18년이 지난 지금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절여졌죠. 그게 전부 다 설탕에 절여진 거예요. 자, 18년 전에 10대들이 출산을 했겠죠. 네. 그 설탕에 있는 애들이 절여진 상태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요, 설탕 장아찌가 돼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네, 청. 설탕 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학교 선생님이 교실에 사탕을 봉지째 갖다 놓고 숙제를 잘했거나 말 잘하는 아이들에게 상으로 한 개씩 주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2002년도 얘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놀이방에서 그거 하고 있죠. 오직 아이들 다루기가 어려우면 이런 방법까지 쓰랴 싶지만 이런 교육은 자칫 아이들에게 설탕은 장한 일을 했을 때 선생님이 주시는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뇌리 속에 박아버리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는 거죠. 슬퍼요. 뭐 제가 노상 얘기하지만 110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타민 B1이 결핍된 상태에서 설탕만 먹으면 몸은 산성으로 변한다.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만성질환으로 가는 기초가 닦여버리는 거죠. 그럼 몸은 산성이 안 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뼈에서 계속 녹여오겠죠. 그럼 몸 안에 칼슘이 결핍돼요. 그러면 과동증이 나오겠죠. 불안정하겠죠. 불면에 시달리겠죠. 또 충치도 생기겠고 뼈도 약해지겠고 온갖 병이 다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아니 뭐 설탕 먹는 게 어떻게 되겠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타민 B1의 섭취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책에 언급이 돼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가축의 비극. 이 얘기는 하도 비극스러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요. 그죠? 뭐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2002년도 얘기인데 이 당시 책으로 나온 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 현재 시판 중에 각종 식품에서 발견된 대장균 중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대장균이 무려 92.9%나 된다. 18년 전에 벌써 90%가 넘어요. 93% 정도가 내성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대장균이.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장염이 더 잘 걸리고 그런 이유들도 내성균,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요즘 그렇게 9시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잖아요. 음식점도 다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9시 전까지 막 바글바글 붙어서 먹는 것이 어디예요? 삼겹살집이에요. 그래서 삼겹살집 그렇게 네. 많구나. 9시까지 그냥 최대한 때려 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래요. 넘쳐나요, 넘쳐나. 그러니까 어느 집이 제일 잘 되냐면 삼겹살집.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생기는 가게가 뭐냐면 육회집. 맞아요. 육육회 해갖고 육회집이 많이 생겨요. 요즘 좀 소규모로 해가지고 육회집이 많이 생기거든요. 젊은 친구들까지 거기서 빠글빠글 대고 9시 전까지 아주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먹고 가요. 9시에 못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말리면 더 한다니까요. 노상 얘기했죠.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음까지는 안 갔을 수 있어요. 죽음까지 간 이유는 단 하나. 부모가 강력히 말렸기 때문이에요. 그 말리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9시까지밖에 못 먹어 하니까 예전 같으면 좀 느긋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전투적으로 먹고 가더라고요. 나는 저거 먹다가 코로나 걸리겠다 싶어요. 술들이 보통 우리가 뭐 친구들이나 모이고 뭐 이렇게 가면 그렇게 소주병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3-4명 앉으면 대여섯 병 빈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9시까지 밖에 먹으면 2차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1차에서 그냥 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고기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이건 한번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5장은 이제부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5장의 챕터 5가 뭐냐면 잘 씹어야 잘 산다. 네, 잘 씹어야 돼요. 꼭꼭 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에 자극받아 분비되는 침에는 평소 말할 때 분비되는 침에 없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 침들이 음식과 섞이면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효소가 나와 우리 몸의 세포에 노화와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항산화제 역할도 하는 것이다. 당근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침이 농약도 90%까지 다 분해해버린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침은 깨끗한가요? 더러운가요? 자체는 깨끗. 그러면 할머니들이 모유가 안 둔 산모 아이가 먹을 게 없으면 할머니들이 꼭꼭 쌀 씹어서 즙을 먹였죠. 그 미음이라고 해서 먹였죠. 그럼 아이는 죽었겠네요, 독에?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침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 원래 침샘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입안에 나오면서 치아에는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게 섞이면서 더러운 거죠. 예전에 지방에서 막 강의할 때는 침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뽀뽀하고 살아야 되나 막 그랬었거든요. 응?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또 이중성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깨끗해서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먹일 때 먹을 거 없을 때 곡물이나 꼭꼭 씹어서 먹이면 그 안에는 모든 걸 다 녹여버리고 영양소만 전달을 해줘요. 그런데 저주의 말을 담고서 뱀한테 침을 탁 뱉어버리면 뱀살이 타들어가는 게 또 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한 마음을 먹으면 누가 상대편이 죽기 전에 누가 죽어요? 내 입안이 죽는 거야. 세상 일은 다 그렇지만 침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꼭꼭 씹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꼭꼭 씹어야 돼요. 근데 잘 안 씹죠. 왜 잘 안 씹을까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씹는 훈련이. 정말 힘들어요. 씹는 게.
자, 인간 뇌의 용적은 140페이지로 보게 되면 턱의 움직임, 즉 씹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이 씹을수록 뇌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이 씹을수록 뭐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빨리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가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래서 빨리 먹어. 머리는 발달을 안 해. 그럼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해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자, 치매는 면역 물질이 있는 것이 면역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바꾸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맛까지도 변화시켜준대요. 자, 모유가 요즘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위험해요. 근데 분유보단 나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모유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걸 떠나서 모유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 젖이 내용물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아예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엄마가 아이의 눈을 보고 아이가 엄마 눈을 보면서 모유 성분이 바뀌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분유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게 바뀌냐고요. 모 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뭐 문의를 왔어요. 잘 보고 있죠? 아는 지인이 제왕절개를 하고 분유를 먹여야 된다 했대요. 색깔인 거예요. 나는 첫애도 자연분만했으니까 둘째도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여야지 했는데 하도 두 부부가 그러니까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데 제왕절개를 할까? 아이한테 스트레스 안 준대요. 나올 때.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낳을 때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낳아서 학원 뺑뺑이 돌리는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비 얘기를 했어요. 꼬치에서 나비가 될 때 나비가 나오는데 이 과학자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메스로 살짝 잘라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날지를 못했죠. 영원히 불구가 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불구가 되진 않지만 제왕절개를 했다고 해서 불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첫째,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는 균이 없어요. 무균 상태예요. 그럼 무균 상태를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엄마에 있는 면역 체계와 양수가 지켜준단 말이에요. 양수는 0.9%의 생리식염수, 소금물이에요. 근데 그게 달달하게 설탕물로 바뀌어서 양수가 이제 지켜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아주 더러운 물이 돼가지고. 그러면 산도를 나올 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아이가 출산될 때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나오냐고. 항문 쪽을 향해서 나온다고. 나오면서 엄마 항문에 있는 균까지도 다 묻히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어서 제왕절개 할 때는 엄마 질환에다가 꺼지를 넣어놨다가 막 태어나면 그거를 아예 꺼내서 아이한테 다 발라준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데도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제왕절개 해야지. 애 스트레스 줄 수 없잖아. 그리고 분유를 먹인대요.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시켜. 자, 여기도 나왔지만 치매는 침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면역물질만 있는 것이고 음식의 맛을 바꾸는 기능도 있어요. 모유도 마찬가지고요. 다 바꿔줘요. 또 음식을 많이 씹지 않는 젊은 층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암이 있대요. 그게 설암이래요. 혓바닥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안 씹어서. 그 의학 정보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라고 그 일본의 의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씹게 해줘야 돼요. 이번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10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편의점에 파는 도시락, 일본은 그 굉장히 훌륭하다면서요. 그렇게 맛있고 영양도 충분하대요. 예. 그래서 100일 동안 그거를 자기는 너무 신나서 자기는 그 편의점 도시락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유튜버를 100일 동안 중계를 한 거예요. 중간쯤엔 너무 힘들다 얘기를 했고요. 중간쯤 되니까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번 계기로 느낀 거는 왜 유통기한이 그렇게 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로 그 100일 실험을 끝냈대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젖을 받아놓으면은 우리가 분유 먹이듯이 언제든지 타서 먹일 수 있어요? 그럼 분유가 계속 갈 수 있는 거는 물론 수분을 제거해서 가루로 만들었다 치더라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건조시켜가지고 갈아가지고 먹는 동물들은. 참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잘 씹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여기 사진은 한 사람을 놓고 고대인, 현대인, 미래인의 얼굴 변화 모습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잘 씹으면 하관이 넓어지고 현대인들은 이렇게 앞으로 안 씹으면 어떻게 돼요? 턱이 좁아지죠. 우리 엄마들이 제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턱이 사각이라 우리 아이는 계란형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안 씹게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사진처럼 이렇게 좁아진다고요. 하관이. 이렇게 좁아진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잘 씹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게 건강의 첫 번째 길이에요. 또 잘 안 씹어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밀가루나 시리얼, 정제된 설탕 뭐 이런 것들이 원시나 근시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콜로라도 의대에서 발표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안경을 많이 쓰죠. 그 이유도 그런 거라는 중에 하나가 이런 정제된 밀가루라든지 설탕,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공부를 굉장히 우리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안경 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다 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자, 6장은 뭐냐면 잘 먹는 지름길, 그래서 콩과 섬유질이에요. 잘 씹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콩하고 섬유질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비의 명약, 섬유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약이라는 거예요. 신비의 명약. 근데 여기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한 얘기였는데 이 책에도 아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과거 70년대만 해도 영양학에서는 아무 영양가 없는 이 섬유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국민들을 홍보했었어요. 영양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로 여겨온 것이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 사람들은 이 필요 없는 섬유질을 제거하여 도정한 음식의 맛에 탐닉하기 시작했다. 흰 밀가루, 흰쌀밥 등 부드러운 음식이 사람들의 혀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식탁을 점령했다. 그것은 우리의 음식 문화가 왜곡되기 시작한 전주국이었다. 그런데 지금 만성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면 70년대부터 이제 서서히 발동을 걸거든요. 식이섬유 없앤 이후부터.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하고 계속 지금 늘어나는 거죠. 한 세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떤 질병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그럼 70년대에서 한 세대면 30년을 보거든요. 30년이 지나면 언제예요? 2000년이죠. 2000년도부터 암이나 또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들,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들 일어난 시기를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다고요? 2000년대부터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먹은 한 세대가 지난 그때부터요. 그래서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양학 하시는 우리 학자들 분들께서도 지금이야 이제 뭐 식이섬유를 반드시 먹으라고 많이 하죠. 근데 지금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게 뭐예요? 미국 식품 영양학회 같은 데서 발표했던 그 피라미드 있죠. 음식 피라미드. 여기서도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사실 되게 많죠. 탄수화물을 통곡물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부터 미국도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변 얘기, 똥을 잘 싸야 된다. 똥을 잘 싸려면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명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16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간의 장 약 8.5m래요. 소장이 6에서 7m고 대장이 1.6m 정도 되니까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장은 육식동물에 비해 길다. 구조적으로 인간은 대사가 느린 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장의 구조에 가장 적합한 물질은 식물에 있는 섬유질이다. 근데 많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섬유질일까요? 아니면은 고기일까요? 그래서 아파오는 거죠. 섬유질을 많이 드셔야 돼요.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었던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에요? 김치라든지 나물. 겨울에는 우리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어디서 섭취했어요? 시래기국 뭐 이런 거로 섭취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안 먹는다 하더라도 또 이번 주 한 주는 여러 가지로 좀 나물과 채소를 많이 먹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